자, 이번에는 이제 1기 3주차 2번 문제 우리 이민아 예비 평가사님께서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문제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이 문제가 어떤 거에 관련한 문제냐면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관련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전체적인 흐름이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감정평가 실무 기준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법적 성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논점의 정리를 써준 다음에 저는 물은 1번에서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법규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서 각 주장의 타당성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법규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 평가의 타당성을 설명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 법률주의를 먼저 써줬거든요. 사실 분량을 못 채울 것 같기도 했고 보상 법률주의 쓰면 뭔가 가점이 될 것 같아서 잘 썼어요. 그냥 보상 법률주의를 썼고요. 그냥 쓰면 안 되지. 이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야 글을 쓰는데 내가 야 이거 헌법 제23조 3항에 따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네. 법에 관련된 중요한 그 논리적인 단서로서 너 한 거지 뭐 그냥 썼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만약 지금 법규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보상 법률주의에 따라서 그렇지. 그 여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2번으로 목차를 잡았는데 법령 복준적 행정규칙의 법규성이라고 바로 목차를 난 이 목차는 반대야. 근데 제가 이 의의를 밑에 썼어요. 아니 근데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 그렇지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고 해야지. 감정평가 실무 기준 물어본 거잖아.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채점위원들이 왜 강평하고 그럴 때 행정법적 이렇게 쓰면은 그 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런 거야. 내용적인 면에서 맞아. 법령 구충 행정규칙이 맞아. 그러면 이제 목차상으로 뭘 물어봤어? 지금 감정평가 실무 기준 물어봤잖아. 그럼 목차상으로 감정평가 실무 기준의 법규성 논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개설해가지고 이게 지금 국토부 고시로 돼 있는데 지금 과연 이게 법규성에 따라서 그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그 감정평가가 있으면서 보상평가가 있어서 어떤 그 법적으로다가 그 규범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상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적인 맥락이잖아. 그러면 야 이렇게 썼다 고쳤거든요. 여기 수정된 자 봐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여기 답안을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은 논술에서 그냥 베꼈다. 그냥 암기로 발랐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논의가. 왜? 내가 이거 답안 썼다가 이게 틀렸다가 아니야. 맞는데 내용은 맞아. 법령 구체적인 맞지. 이거 지금 아니면은 이제 법규성 논의를 한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논리적인 개연성이 없다는 거야. 자 보상 법률주의까지는 좋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보상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관련돼서 이 법규성 논의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논리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법규성 논의로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법령 부처 행정규칙으로 이런 학설은 이렇게 보는데 판례는 지금 뭐야? 정답. 근데 정답 판례는 지금 이게 법규성이 없다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검토해. 이렇게 검토해 쓰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정답으로는 판례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판례로 가려고 하면은 이게 좀 맥락적으로 봤을 때 지금 먼저 법령 부충 중에 이렇게 의의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그러면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뭐냐? 먼저 친절하게 내가 항상 얘기했지. 막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자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 것 같아. 그렇잖아. 마음이 너무 급하잖아. 갑자기 연애도 하고 뭐 사귀면서 결혼도 하고 그러지 만나자마자 야 우리 결혼하자 이런 거 똑같잖아 지금 답안지에다가 그냥 그렇지 만나서 우리 연애도 해보고 사람이 우리가 코드가 맞네 결이 맞네 이렇게 결혼하자 이렇게 논리가 가야 되는데 만나자마자 결혼부터 하자 애부터 낳자 이런 걸 쓰는 거잖아. 네.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대한 그치 그 개념 적어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향후에 보상평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성을 이하해서 논의를 해보기로 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주고 해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맥락을 가야 답안지가 매끄럽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채점 팀장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채점 팀장들은 그냥 여기서 그 키워드 채점을 하니까 내가 배점표를 줘가지고 자료를 줘서 하면은 이거 넣네 해가지고 점수해서 나 잘 나왔다 막 혼자서 막 저기 정신승리 하는데 실제 채점을 딱 들어가서 실제 채점을 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자네는 혼자서 정신승리 내가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논리적인 맥락은 하나도 안 맞잖아. 저 이거 그래요. 썼는데 점수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썼는데 전혀 점수가 없어요. 친절하게 네. 이 부분에서 자네가 좀 놓쳤지? 네. 이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논리적인 기승전결에서 좀 틀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자네 5명 우리 독수리 용제가 5명이 가장 그 앞으로 그 답안을 써감에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 될 게 기승전결로 논리를 잡아야 된다. 기승전결로 논리 잡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그냥 결혼부터 하자라고 나가면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이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야 결혼부터 하자 그리고 만나보자 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 근데 이게 현실의 상황이고 이 논리적으로다가 글을 전개해 나갈 때는 그런 어떤 스탠스에서 패착이 생기면은 아무리 내용이 풍부하고 많아도 논리적인 스탠스에서 패착이 생기면은 그냥 본능이야. 채점이면 이제 긋게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이제 내가 일기에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보자고 답안 써오라고 이렇게 각 주체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게 뭐냐면은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을 처음에 이게 잘 잡아나가야지. 그래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막 거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왁구를 잘 잡아서 거기 그릇에다가 저거 뭐 우리 거기다가 통에다가 내용을 담더라도 잘 담기는 거지. 형식의 통을 잘못 잡으면은 다 죽쓰는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형식이 실기를 좌우한다. 항상. 그러니까 논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요점에서 자네는 큰 패착을 한 거야. 내용은 잘 썼어. 잘 썼고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어. 잘 외워서 썼어. 근데 평가하게 주기에는 점수로 평가해 주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이게 이제 합격권으로 딱 올라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답안지지.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네. 앞으로 잘하면 돼. 네. 또 그래서 법보역으로 갔다. 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 만약에 학설 쓴다 그러면은 법규설, 비법규설, 준법규설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네. 왜냐면 판례가 이거를 비법규로 봤기 때문에 네. 법규성이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법규설, 비법규설, 준법규설 해가지고 간단히 치고 판례를 좀 길게 써주는 전략이 채점에서 득점할 포인트, 득점에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때? 네. 그렇게. 다음. 그래서 요거는 잘 썼네. 그러니까 봐봐. 자, 여기서 갑자기 법규성이 있는 경우, 법규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목살 잡았는데 여기에는 아무 농구 없이 뒤에다가 갑자기 저기 영숙이, 정숙이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 앞에 영숙이는 이렇고 정숙이는 저런데 뒤에서 내가 영숙이, 정숙이 써줘야 되는데 앞에는 그런 데는 하나도 없고 갑자기 뜬금포로 문제에서 이거 물어봤으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논리적인 맥락을 한번 생각해보자. 네. 그런 부분들만 생각하면 자네보다 훨씬 글씨가 예뻐가지고 좀 득점 포인트에서 좀 유리해. 거기서 5점 차이 나. 나는 내가 거기서 5점 차이 나본다고. 거기서 5점 차이 나. 진짜. 해봐. 다음. 그 다음에 물음 2번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사업 시행자가 단수 평가를 했는데 그 단수 평가가 타당한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토지보존법상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규정을 먼저 써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68조 1항에 그 복수평가 원칙을 작성을 했는데 저는 68조 1항 내용만 적었는데 보니까 2항에 사업시행자 선정 원칙도 있지. 작성하면 가점 요인이라고 좋아. 되어 있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여기다가 좀 개설이나 아니면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논점의 정리를 한번 더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쓸 수 있으면. 그러니까 각 목차를 잡아서 그 다음에 논리를 갈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면서 단수평가의 어떤 이런 이게 우리 복수평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배 측면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토지보상법에서 단수평가가 아니라 복수평가를 규율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 판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렇게 논리적 맥락의 흐름이 가는 게 좀 더 좀 자연스럽고 세련된 내용이. 그러니까 이 내용도 아주 좋은데 친절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 60점 이상 맞으려면은 답안지가 굉장히 친절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충분히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다. 친절하게. 그런 느낌이 되게끔 답안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자네는 저기 답안에 친절함은 있어. 근데 글을 막 써. 막 글씨를 막 써. 굉장히 이거는 좋지 않은 태도야. 이게 무조건 태도가 중요하거든. 근데 자네는 글씨에 대한 태도는 마음에 들어. 근데 이제 봐봐, 글씨 태도는 아주 좋지. 글씨 태도는 아주 좋은데 친절하지 않아. 친절하게 이제 목차를 잡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제 토지보상법 68조에서 복수평가 원칙 이렇게 해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다 쓸 때 예외 규정이 하나 있잖아요. 단서가 있잖아요. 단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이제 직접 산정할 수 있을 때는 아니하다. 이게 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 그 주거이전비 우리 고시하는 거 있죠? 해마다 주거이전비. 네. 주거이전비는 그냥 그 고시한 금액을 그냥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묘이장비, 4분판 한 개 마포, 득표, 지뢰비 위에 인부인분이잖아. 네. 그게 해마다 유연 단장 뭐 해가지고 고시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손실보상 같은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판단은 하지. 감정받아서 판단을 하는데 각 도별 농작물 조수입은 해마다 고시되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그거에다가 이게 이제 지력을 이용하느냐 지역을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농업손실보상은 이제 평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되는 것들은 이제 그냥 고시해서 주는 거는 주거이전비, 분묘이전비 이런 거 그냥 고시된 금액으로 그냥 주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전에 끝났어? 그냥 이렇게 규정을 하고서 문제에서 판례를 언급하라 해가지고 판례 찾아보니까 다른 대체선이 없는 이상 하나 있어. 이게 제일 적합하다라고 하는 판례가 하나 있길래 그거 복수평가가 적합하다. 몇 줄 써줬고요. 사건 번호 2013-5의 6835.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답안을 작성할 때 네. 사건 번호를 꼭 써야 되나요? 꼭 쓸 필요는 없는데 잘 알고 있으면, 이게 자주 보다 보면 사건 번호를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써주면 낫겠지. 근데 그게 가점 요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호감적인 그런? 왜냐면 이런 거는 솔직히 잘 자, 이제 봐. 자, 호감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게 2차가 뭐야? 이게 주관 논술이죠. 네. 주관성 채점이지. 네. 그러면은 쭉 봤더니 그냥 사건 번호 하나 있는 사람하고 사건 번호가 1페이지부터 20페이지 모든 쟁점에서 사건 번호 주요 사건 번호 쫙 있다 그러면은 네. 자네가 만약에 채점위원이면 누구한테 점수를 많이 다 주겠어? 있는 거. 그지? 네. 호감도 높인다는 거는 딴 게 없어요. 답안지의 진정성을 담으면 돼. 근데 이제 사건 번호를 일부러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없는데 자주 하다 보면은 뭐 2008도 8돌들, 뭐 2018도 67 우리가 많이 외우는 거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써야지. 네. 상대 평가라는 것만 알면 돼. 왜냐면 이게 적이 있는 거잖아. 내가 있고. 그러니까 적이 있고 내가 있는데 저 정적보다 내가 한 줄이라도 더 쓰고 잘 쓰면 내가 이긴 거잖아. 네. 상대 평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어떤 가점이 있다 없다 이런 거보다는 출제위원한테 어필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지. 수험생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판례의 태도를 적어주고 사업시행자 단수평가의 타당성을 사안의 경우 목차 대신에 제목을 잡아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의결 쓰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거야 자네는? 네, 문제 2번이 그러면은 여기서 자네가 저기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패착이 있었다고 봐요? 일단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바로 그냥 법령규칙과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먼저 쓴게 단정적으로 이게 이 목차가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네. 논술을 해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단정적으로 그건 뭐다 이렇게 딱 찍어 가지고 하면, 만약에 이게 이제 정답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 뭐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오답이다. 그러면 채점자가 이거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목차를 전면 배치해서 그러는 거야. 불합격자 명단에 전면 배치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만 염두에 두면 돼. 아 내가 그 불합격자 명단에 전면 되지 않으려면 네. 어떻게 돼요? 그 물어본 거를 전면 배치 항상 잘 보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논술은 단정적으로 쓰면 안 돼. 네. 확실하게 이게 아까 재결이 잘못됐을 때 보상금에 대한 불복이라면 이게 보증서 같은 경우는 확실하잖아. 네. 그런 거 딱 쓸 수 있지. 보증서 보상금 청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단정적으로 법령 구축 행정일치? 아니면 어떨 거야? 네. 아니면 방점인 거야 이거는. 네. 잘 써놓고도 내용을 잘 봐와라는데도 스스로 점수를 까먹는 목차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는데 말로 까먹는 사람이 있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점수 후하게 머지는 사람인데 괜히 말 되게 잘생겼어. 집안도 좋고 사람이 똑똑해. 근데 말로 까먹는 사람이 있어. 괜히 말해가지고 까먹는 거야. 이게 그런 형태야. 이게 네. 그냥 괜히 쓸데리 없는 목차 전면 배치하는 바람에 이 점수를 확 까먹는 거야. 저 질문. 그 예답에서는 여기 보상법률주의랑 법정평가 보상주의를 같이 써줬더라고요. 네. 근데 법정평가 보상주의가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고 왜 여기에 꼭 법정평가 보상주의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헌법 제23조 3의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굉장히 그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근데 보상 법률주의하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준이나 고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전부 다가 그 토지보상법에 법정화된 기술적 방법으로다가 지금 구체적인 우리가 보상평가를 하는 거잖아. 감정평가사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법정화된 규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단어 자체로 그냥 보여주는 거야. 전면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구구절절하게 헌법 23조 3항에 따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고 토지보상법이 일반법적 지위가 있어서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라 공시지가 기준 보상평가 뭐 이런 거를 구구절절하게 쓰지 않고 보상법률주의와 법정 보상평가주의라는 테마 속에서 간단하게 그냥 줄처리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여기 출제자가 물어보면은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평가를 법정화된 규정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이잖아 이게. 네. 그 감정법 실무 기준이.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그 다음 목차 속에서 이제 감정법 실무 기준이라는 그런 테마 속에서 이렇게 쭉 논리를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면 훨씬 더 세련되게 답안지가 되겠죠. 네. 어때 생각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요즘 너무 무리가 가는 목차지? 네. 근데 쓸 당시에는 저 감정평가 실무를 썼다가 이걸 바꿨다고. 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딱 처음에 대부분 공부한 사람들 보면 딱 처음에 생각 1차도 그래. 한번 딱 저기 정답이다 하면 그게 대부분 맞는 근데 거야. 그냥 홀려버려가지고 그냥 이거에 감정평가 실무 기준? 법령부츠나 행정행지 말고 쓴 거야. 그냥 그런 거 같아. 그렇게 앞으로는 그 주의하셔. 네. 이게 저 하나 여쭤보고 의식을 해서. 이게 저는 관련 판례를 찾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이 문제 하기. 왜냐면 판례를 제시하라고 질문에 있었는데 뭔가 그 박사님이 찾아주셨지만 그 제가 찾았을 때는 약간 명확히 딱 들어맞는 판례가 없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냥 정당보시당 원칙 그 관련 판례를 썼거든요. 그거 찾는 방법 쉬워. 네. 그 강정원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 네. 거기다 키워드 좀 다 나와. 그 팔레트 나와. 그냥 스마트폰에서 네이버에서 네이버 블로그 강정원 법규 블로그 치면 거기서 키워드만 치면 다 나와요. 그냥 단수평가 키워드로. 단수평가 치면 다 나와. 좀 실망한 게요. 문제 2번에서 물음 2에서 이제 판례 정도는 판례를 열심히 적었는데 네. 키워드로 아무목차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아. 이게 그게 뭡니까? 뭐예요? 뭐가? 이렇게 제가 채점 받았는데 기준이. 아무목차로 돼 있길래 근데 여기도 아무목차로 돼 있어서 맞아. 이게 그냥 더 쓰면 1점 더 준다. 이게 무슨 키워드 아무 이런 내용 이런 거라도 더 적어주면 더 점수를 준다 이런 거 아니야? 저 그래서 하나 받은 거 있어요. 근데 이거 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봐봐. 안 돼요? 저 아무목차로 쓴 거 있어요. 아무 목차.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 이게 이제 좋아 이런 게 이제 경쟁력 있는 목차 이런 거.
그런 경쟁력 있는 목차로 좀 적어주라. 저는 우와. 사실 이게 뭘까?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들이 모르는 다 몰랐잖아. 그 내 강의 들은 사람 다 자넨 알았지? 자넨 알았을 거야. 근데 여기 추가 목차 코멘트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 적어하도록. 박사님 그럼 네. 저도 질문이 지금 이게 이 아무 목차를 썼을 때 배점이 그러니까 추가점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꼭 목차가 아니, 없이 우리 채점 팀장이 너무 그 부실해 그러니까 거기다 추가적으로 쓰라고 한 거고, 그랬다가 쟁점에 맞지도 않는 이상한 목차 쓰면은 감점이야. 지금 상태 아주 좋아. 아주 좋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의 어떤 목차가 부실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키워드를 적어준 거고. 전 부동산 공시법 썼어요. 여기다. 자, 그러면 자네 끝난 거고. 네. 자, 그러면 인사하고, 자, 그거 하고. 자, 이번 문제. 이번 반성, 자아 비판을 하고, 요거 마무리하도록 해. 부끄러우니까 가리고 말하자. 여러분도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봤다고 법령부 팀장 협회 규칙을 바로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